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버튼 입력을 받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버튼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 푸시 버튼이라고 합니다. 눌러서 입력을 주기 때문에 푸시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런 푸시 버튼은 우리 전자회로 입력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마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에 클릭이라고 하죠. 딱딱딱딱.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 누르는 건 클릭이라고 하고 빠르게 두 번 누르는 건 더블 클릭이라고 하고요. 마우스에서는 그 이상 쓰진 않지만 우리가 이 버튼 프로그래밍을 잘 하면 트리플, 쿼드러플 클릭까지도 구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같은 입력 장치, 눌러서 사용자 선택을 하게 하는 장치에는 이러한 푸시 버튼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 푸시 버튼에 입력을 어떻게 받을 건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좀 전문적으로 아두이노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입출력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입출력, 이러한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앤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 I/O 입출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면 디지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아두이노에서 디지털 입출력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5V 단자가 있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5V 단자죠. 자, 5V가 있고 접지가 있으면 자, 여기 5V와 접지를 연결하면 회로를 구성하게 되고 회로에는 전류가 흘러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되는데 자, 그때 우리 디지털 핀을 흔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디지털 핀을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디지털 핀 4번에는 LED를 달아서 빛을 나게 하는데 LED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을 작은 거를 하나 달아줍니다. 그래서 디지털 4번이 하이가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5V죠. 5V가 들어가면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쪽으로 왜 여기가 낮나요? 그라운드는 0V죠.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0V이기 때문에 높은 전압 5V에서 낮은 전압 0V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LED에 빛이 켜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4번은 디지털 출력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디지털 2번은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으로 사용하는 게 이런 푸시 버튼이 되고요. 이 푸시 버튼의 입력을 구성을 할 때 자, 여기 있는 디지털 핀에 직접 5V를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0V를 연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5V와 0V를 직접 연결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평상시에는 여기 5V가 전달되니까 괜찮은데 0V가 푸시 버튼이 눌러서 연결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5V가 0V를 직접 만나게 되죠.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 옆에 있는 장치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 회로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나 갖다 달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필요한 거는 전압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전류는 아주 많이 흐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서 큰 저항, LED 켤 때는 전류가 많이 흘러야지 밝은 빛이 나니까 560오hm 정도를 사용했지만 입력을 받을 때는 이 아두이노 보드의 입력 단자는 큰 전류를 흘릴 필요는 없는 장치이기 때문에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10kΩ 정도의 저항을 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kΩ에 구애받을 필요 없고 20kΩ, 22kΩ, 33kΩ 이렇게 장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거 보면 디지털 아웃풋은 핀 모드를 이용해서 이 디지털 핀이
입력인지 출력인지를 설정을 했죠. 그래서 아웃풋으로 하면 디지털 와이스를 통해서 하이 5V를 출력낼 수도 있고 로우 0V를 출력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제 입력을 받는데 입력 받을 때 핀모드에 input이라고 하면 되고, 입력받는 함수는 디지털 read라고 하면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여기에 있는 푸시 버튼을 딱 눌러서 입력을 받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자, 요 회로를 구성할 때 요 푸시 버튼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가도 봐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푸시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렌즈 초점이 안 맞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잘 보면 다리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나와 있죠. 나와 있고, 보통 요 다리가 연결된 쪽으로 이미 선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꽂든 별 관계 없습니다. 자, 요 1번 단자와 2번 단자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떨어져 있기만 한다면 푸시 버튼은 뭐 연결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드보드에 붙이면 이런 형태로 이제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 방향이 요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 방향은 요 방향으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연결된 상태니까 푸시 버튼 누르든 안 누르든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푸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 푸시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1번 단자와 2번 단자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끊어져 있어요. 스프링으로 들려져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데 누르면 이 1번 단자와 2번 단자가 연결됩니다. 그 말은 자, 여기를 3번, 4번이라고 하면 3번하고 4번 단자도 평상시에는 끊어져 있다가 푸시 버튼 누르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이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푸시 버튼 누르면 딱 붙는다는 겁니다. 떨어뜨리면 붙지 않고요. 자, 그렇게 쓰는 건데, 자, 이 회로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여기에 있는 5V를 직접 디지털 포트에 넣었어요. 자, 이게 뭐 큰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비싼 IC에 5V를 직접 넣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보드가 타버립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보호장을 달아줘야 되는데, 이 보호장을 달아주기는 사실은 좀 귀찮아요. 저항을 내가 일일이 다 붙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입력을 받을 때 인풋 풀업이라고 해서 이 풀업 저항까지 다 구현이 돼 있는 상태를 우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업 저항은 아두이노에 있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저항을 달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 풀업을 쓰게 되면 저항까지 붙어서 안전하게 내가 입력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내부적으로 5V가 10kΩ 저항을 통해서 아두이노 보드 쪽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평상시는 하이입니다. 우리 상식에 좀 반하죠. 평상시는 전원이 안 들어가니까 0V라고 생각하는데 인풋 풀업을 하면 평상시는 5V입니다. 근데 내가 푸시 버튼을 딱 누르면 접지가 연결돼서 이 디지털 인풋에 0V가 인가돼서 로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5V인데 누르면 0V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신호가 시간에 대해서 관찰해 보면 5V였다가 버튼 누르면 0V였다가 다시 버튼 제거하면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전압이 0V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자면 이 5V와 10kΩ은 원래 내가 달아줘야 되는데 버튼 입력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달아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 보드 상에
이미 5V와 10kΩ을 연결을 해두고 있고 그런 모드를 쓰려면 인풋 풀업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버튼이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5V 전압이 그대로 디지털 입력 쪽으로 들어갑니다. 디지털 입력은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못 흘러요. 그래서 5V가 그대로 전달되는데, 자, 여기에 내가 접지를 연결하게 되면 접지는 0V잖아요. 0V 전압이 디지털 입력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이 5V 전압은 저항을 통해서 접지 쪽으로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디지털 입력 쪽은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아날로그 입력도 있는데요. 아날로그 입력은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AT메가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리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아날로그 리드는 우리가 굳이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디지털 입출력인 경우는 아웃풋인지 인풋인지 인풋 풀업인지 선택을 했는데, 아날로그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0에서 5V 전압을 숫자로 바꿔주는데요. 0에서 1023까지 숫자로 바꿔줍니다. 이게 왜 아날로그 투 디지털인가 하면, 자, 여기에 있는 0에서 5V는 연속적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전압을 증가시킬 경우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날로그라 하는 건데, 이 아두이노 보드가 입력받을 때는 얘를 계단 형태로 받고, 요 각각이 얼마라는 겁니까? 0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숫자로 딱딱 끊어져서 입력이 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아날로그 리드는 아날로그로 입력받은 값을 컴퓨터가 쓸 수 있는 디지털 값으로 변하는 기능을 쓰겠다 하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날로그는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아날로그 아웃풋이라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시간적으로 신호가 연속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아날로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이제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속적으로 아날로그를 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하게 되면 숫자를 줍니다. 얼마만큼 주는가 하면 0에서 255까지 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8빛이 되죠. 8빛으로 내가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데, 0에서 255까지 내면 뭐가 바뀌는가 하면 출력 자체가 이제 0V였다가 5V로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인데 여기에 신호가 나오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신호.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0으로 하면 접지 전압만 계속 나오는 거고, 255로 하면 5V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숫자를 이제 키워가면 이 5V 나오는 시간이 얼마 안 됐다가 내가 아날로그 라이트의 숫자를 키우면 여기 있는 것처럼 5V 나오는 시간 영역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요 주기는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1초에 490번이나 980번. 그러니까 주파수로 이야기하면 490에서 980Hz가 아날로그 라이트를 했을 때 그 포트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 펄스의 폭을 조정해서 신호 출력하는 방식은 디지털 통신에서 PWM,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호 변환 방식이고, 이러한 방식은 보통 이제 모터를 제어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 PWM은 그 디지털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출력 자체가 디지털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연속으로 변하니까 아날로그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물론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 변하는 시간도 0에서 255로 이제 끊으니까 엄연히 말하면 디지털이지만, 이 부분도 디지털이지만, 어쨌든 내가 사용할 때는 변동 범위가 보통 이진수는 0, 1밖에 없는데 얘는 0에서 255까지니까 변동 범위가 넓잖아요. 자, 그런데 전압은 여지없이 0 아니면 5V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극단적인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이진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커패시터를 하나 달아서 PWM이 주는 신호를 커패시터에 충전시킨다고 하면 이때 나오는 신호값은 연속적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처리는 하지만 아날로그 소자를 잘 쓰면 아날로그 신호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출발점이 디지털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 아두이노 보드가 제공하는 디지털 신호가 되는데 여기에 적절한 아날로그 소자를 달면 아날로그 신호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버튼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버튼 테스트. 자, 버튼 테스트 하는데, 자, 여기에 있는 버튼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입력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버튼에는 접지를 인가합니다. 그 접지는 보통 검정색으로 하니까 이 접지를 연결하고, 디지털 포트에서 이제 들어가는 입력은 파란색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푸시 버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합니다. 푸시 버튼을 지금 윗방향으로 선이 이미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선을 연결을 해서 푸시 버튼 누르면 얘가 딱 붙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검정색 선이 파란색 선으로 연결되게 돼서 접지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입력은 우리가 뭐 어떤 디지털 포트로 받아도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2번으로 한번 받아 볼게요. 디지털 포트 2번으로 받으면 자, 핀 모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핀 모드는 2번으로 받는데 자, 인풋이라고 쓰지 말고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인풋 풀업이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인풋 풀업으로 해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입력은 인트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드에서 2번에서 입력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하이 아니면 로우가 나올 텐데 평상시에는 하이가 나오고 입력을 누르면 로우가 나올 겁니다. 자,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에 시리얼로 비긴에서 9600 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이 숫자는 디파인으로 이름을 다 붙이라고 했는데 테스트 하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리얼로 자, 프린트 라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인풋을 출력하는 거고 너무 빨리 출력하면 안 되니까 딜레이를 500m초. 얘는 단위가 밀리초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값 입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관찰을 해 볼 텐데요. 자, 컴파일이 이제 완료돼서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된 이 푸시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얘를 딱딱딱딱 눌러서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 출력해서 하면 평상시에는 하이가 나온다겠죠. 왜냐하면 인풋 플러그를 했기 때문에 아두이노 보드 내부에 있는 5V가 이제 입력이 되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하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이랑 좀 달라요. 하이가 나오는데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는 0이 나옵니다. 떼면 다시 1 나오고 누르면 0 나오고 다시 1 나오고 자, 이렇게 이 변화를 추적하면 사용자 입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지금 하인지 로인지만 받으면 내가 상태를 계속 추적해야 되니까 이게 좀 번거로워서 우리 보통 입력을 받을 때 이 펄스 형태로 입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특성이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얘가 이제 일반적인 건데 우리 경우 같으면
하이가 들어왔다가 로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기에서 신호 특성이 변화하는 영역을 우리가 엣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엣지의 기울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이였다가 로우로 가면 기울기가 분명히 떨어지죠. 그 다음에 로우였다가 하이로 가면 기울기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올라가면 수학에서는 파지티브라고 하죠. 파지티브라고 하고, 기울기가 떨어지면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엣지, 양 특성이 변하는 끝부분이 있는데, 엣지가 있는데, 엣지가 하이에서 로우로 가면 네거티브 엣지라고 부르고요. 로우에서 하이로 가면 파지티브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엣지를 한번 검출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엣지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이전 상태를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revious 버튼이라고 하고, 평상시에는 하이였죠. 하이였는데 만약에 내가 이 읽은 값이 자 예전 버튼이랑 다르다고 하면 엣지가 생긴 거죠. 엣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긴 엣지를 검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엣지가 생겼는데, 자, 엣지가 생겼으면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요 값은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이 입력에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근데 입력이 예를 들어 자 로였다고 하면 얘는 어떤 뜻입니까? 입력이 로였다고 하면 자 얘는 하이였다가 로우로 간 거잖아요. 원래 예전 상태가 하이였고 지금 상태가 로우로 갔으니까 두 개가 달랐고, 다른 상태에서 얘를 보면 하이에서 로우로 갔으니까 이 경우는 자 프린트 시리얼의 프린트 라인에서 얘는 하이에서 로우로 갔기 때문에 파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가 됐다. 자, 네거티브 엣지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만약에 else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이제 입력이 하이인 거잖아요. 그럼 로우가 하이로 갔으니까 이때는 특성을 시리얼로 출력을 해주는데, 이때 positive 엣지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이전 버튼 상태에다가 입력을 저장하고요. 자, 딜레이를 주는데 이 딜레이는 500이면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주겠습니다. 근데 이 버튼 입출력할 때 딜레이를 주기는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버튼을 누르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버튼이 한 번만에 딱 붙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로적으로 보면 인덕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석이 존재해서 딱 붙이더라도 이게 벌벌벌 떨리다가 딱 붙습니다. 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 10m초 이상은 좀 딜레이 했다가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엣지를 한번 검색을 하는 거고, 보통 이제 버튼 입력은 엣지로 판별을 하지 이 버튼의 상태 자체를 읽지는 않아요. 그럼 사용자가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다가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면 네거티브 엣지고 떼면 포지티브 엣지, 네거티브,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버튼 입력을 받는다는 거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버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읽지 말고 얘를 피카소 요소 이용해서 객체 지향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템프에 가서 my butt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my button.
자, 이건 이 아두이노에서 입출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버튼이 됩니다. 자, 이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Button.h. 자, 버튼은 어떻게 만드나요? 클래스로 만드는 게 편리하죠. 자, 클래스로 만드는 게 편리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이용해서 클래스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두이노 공부에서 이 버튼 특성을 이해했다라고 해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사용자 입력으로 버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다음번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외부 코드와 분리되게 해야 되고, 자, 그걸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가 클래스가 됩니다.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이 헤더 파일은 이제 여러 번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pragmatic을 이용해서 그 프레그마라고 하는 컴파일러 이제 개선 코드입니다. 걔를 이용해서 코드를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그마라고 해서 once라고 하면 헤더 파일은 딱 한 번만 들어오게 되고요. 클래스 이름은 버튼이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컨스트럭터와 디스트럭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요. 물결문이 있는 게 디스트럭터. 그 다음에 이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는 이 퍼블릭에 있어야 됩니다. 자, 퍼블릭에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private member, protected member, public member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필요한 게 지금 이 버튼에 대한 포트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int로 자, 내가 포트 몇 번으로 할 건지 맨 처음에는 그냥 0으로 해주긴 하는데 이 디폴트 값도 좀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요 포트 값을 초기화할 때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 값을 꼭 집어넣어서 이 버튼을 사용하라 라고 명시를 해주고요. 요 포트를 넣고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이 포트 값을 이제 변경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change port라고 해서 요 포트를 변경할 수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코드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출력은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입력은 받고 출력은 없는 형태. 그러니까 포트 번호를 바꾸어서 버튼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근데 우리 이제 객체 제한할 때 여기 있는 코드하고 여기 있는 코드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함수 호출로 바꾸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코드를 변경할 때 여기만 바꾸면 여기까지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의 이제 버튼 코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코드 개발은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라이브러리로 이제 변환을 한 다음에 추가로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가서 zip 라이브러리 추가로 갑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가면 템프 폴더가 있고 여기에 마이 버튼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돼서 자,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가면 마이 버튼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눌렀을 때 코드가 문제없이 동작을 해야 합니다. 자, 컴파일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 자, 내가 이제 버튼은 템프에서 편집을 해서 등록을 했지만, 아두이노 IDE가 등록하는 곳은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쪽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변경해야지 실제 코드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 퍼블릭에 셋업 함수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 버튼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셋업 함수는
버튼을 초기화하는 함수를 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init 버튼은 굳이 퍼블릭으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protected에 넣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객체 제한할 때 변수는 멤버 변수는 private에 넣고 protected는 멤버 함수는 protected에 넣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는 어떻게 할까요? 초기화는 자 핀 모드로 가는데 요 포트를 input pullup으로 해주는 게 초기화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코드를 객체 제한이니까 init 버튼 쪽에 넣은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푸시 버튼이 눌려졌는지 안 눌려졌는지 이제 판단하는 함수도 있으면 좋으니까 자, 여기에 자, 불리언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데 is pressed라는 거를 한번 해서 검증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리드 해서 자, 현재 여기에 있는 요 코드를 이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 인풋을 이제 확인하는데 몇 번에서 이 input로 정의한 데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return을 하는데 요 n input이 low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low라고 하면 버튼이 눌러진 거죠. 그래서 high면 눌러지지 않은 거.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컴파일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요 엣지 추출하는 거, 엣지 추출하는 걸 해야 되니까 먼저 우리 초기값을 저장하는 자 previous 버튼은 high로 일단 만들어 놓고요. 요 값은 이제 init 버튼에도 high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초기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엣지가 있는지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불리언으로 해서 is 엣지라고 할까요? 자, 엣지인지 아닌지 우리 판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맨 처음에 일단 입력을 받아야죠. 자, 엣지인지 아닌지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고 입력을 받았으면 비교를 해야죠. 자, 비교해서 여기는 코드 그냥 치겠습니다. 얼마 길지 않으니까. 내가 받은 입력하고 예전 입력하고 이제 다르다고 하면 엣지잖아요. 그죠? 엣지니까 이 경우는 자, 상태를 바꿔주고 자, 예전 버튼은 현재 입력으로 이제 바꿔주고 return은 true라고 하면 됩니다. 엣지가 이제 검출이 됐다는 거죠. 아니라고 하면 false를 해주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엣지인지 아닌지 이제 검출하는 거고 나는 엣지 중에서 파지티브 엣지만 검출하고 싶으면 요 코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자, 파지티브 엣지 검출이면 POS 엣지라고 해서 파지티브 엣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때는 요 인풋이 파지티브 엣지가 되려고 하면 로우였다가 하이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이라고 하면 파지티브 엣지니까 true를 return을 하고 왜냐하면 로우였다가 하이로 갔으니까 파지티브 엣지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자 false를 출력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요거는 뭐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적었고 만약에 내가 이제 네거티브 엣지도 검출하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엣지라고 해서 입력을 받았을 때 이번에는 이제 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틀린 게
요 상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자,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자, 상태가 바뀌는 거 확인했는데 리턴을 바로 해버리면 문제잖아요. 리턴을 바로 해버리면 자, 문제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리턴 해줄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코드를 복사해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거티브 엣지 검출할 때는 얘가 하이였던 게 로우로 가야 되니까 어때요? 얘는 로우가 되는가를 확인을 해야겠죠. 얘가 현재고 얘가 예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코드에서 뭐 프레스 된 거라든지 엣지라든지 자, 이런 거를 검출하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에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myButton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yButton을 하고 자, 인스턴스 만든 다음에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자, 2번 포트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코드는 이미 다 초기화하기 때문에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에서 일단 이 마이 버튼은 셋업을 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 마이 버튼 눌러졌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리얼 자 프린트 해서 프레스라고 할까요? 프레스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mH에 한 번씩 검증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짰던 코드보다는 코드가 더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눌렀다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눌렀다, 프레스 됐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엣지인지 아닌지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엣지라고 하면 여기 엣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엣지인지 아닌지. 얘는 빨리 돌아야 되니까 이제 500mH로 하지 말고 10mH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인 경우 엣지를 검출하도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엣지인지 아닌지 자, 확인한 코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엣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상태가 버튼이 이제 눌러졌다는 거니까 자, 여기 누르면 자, 한번 누를 때마다 두 개씩 나오죠. 왜냐하면 네거티브 엣지도 있고 파지티브 엣지도 있기 때문에 두 개씩 나옵니다. 여기에 불편하면 자, 파지티브 엣지만 검출됐을 경우에 파지티브 엣지라고 적으라고 하고 다시 코드를 실행을 시켜 보면 자, 누를 때마다 이제 파지티브 엣지만 검출하니까 한번 누르면 한 번씩만 나오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눌렀을 경우에 자, 파지티브 엣지 더블 클릭도 두 개씩 나오는 거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